여러분, 정원의 문제는 토양이 아닙니다. 씨앗이나 기후, 물 주는 주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매년 봄마다 생산적으로 느껴지고 준비 과정처럼 보이며 원예 산업이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에게 도구를 팔아 하도록 만든 어떤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파괴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씨앗을 심기도 전에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책의 서두에 아주 단순하고 거의 조용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도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는 철학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침을 쓴 것입니다. 땅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층층이 유기체 하나하나, 곰팡이 균사 하나하나를 쌓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매년 개선되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땅에서 20년 동안 복리로 쌓이는 비옥함을 열어줄 단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땅을 파 뒤집는 것을 멈추십시오. 8분대에서 저는 솔로몬의 정확한 3단계 무경운 노딕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 잠언 창세기 2장에서 직접 도출한 완벽하고 실용적인 프로토콜로 대부분의 정원사가 반대로 하여 매 시즌 토양을 원점으로 되돌려버리는 한 가지 수학 관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분대에서는 정원 가꾸기 준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토양을 파괴하는 특정 현대적 습관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21년간의 동료 평가 연구가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얼마나 큰 손실을 입히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6분대에서는 여러분의 토양에 솔로몬의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온전히 남아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봄철 의식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워버렸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정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경운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가 4장 12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정원을 묘사합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건축가보다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은 정원입니다. 13절에서 메게드 메겟라고 부르는 희귀하고 귀중하며 값비싼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은 정원입니다. 석류, 나도향, 사프란, 계피,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는 가장 희귀한 농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원 자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단어는 바로 잠긴 락드입니다. 간 나울, 잠긴 정원, 덮인 정원, 밀봉된 정원입니다. 매년 봄마다 열리는 정원이 아니고 파종기 전에 뒤집히는 정원이 아니며 매년 파헤쳐지고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지는 정원이 아닙니다. 밀봉된 정원, 내부 질서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고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도구들로부터 그 깊은 곳이 지켜지는 정원입니다. 지금 당장 뒷문으로 가보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무 아래 울타리 선을 따라 삽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구석 등 마당에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곳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흙을 한 줌 쥐고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이제 매년 파는 밭에서 흙을 한 줌 쥐십시오. 두 흙을 양손에 들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건드리지 않은 흙에서는 깊은 땅의 냄새, 비온 뒤의 숲 냄새, 풍부하고 살아있는 냄새가 납니다. 경운한 밭의 흙은 더 밋밋하고 중립적이며 파헤쳐진 땅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의 차이가 바로 솔로몬의 간 나울과 현대 산업이 여러분에게 만들도록 훈련시킨 모든 정원의 차이입니다. 그 흙 냄새는 훼손되지 않은 토양에서 살아 숨쉬는 생물학적 활동인 스트랩토마이셋, 박테리아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없다는 것은 생물학적 시계가 다시 초기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잠긴 정원은 가장 희귀한 과일을 생산합니다. 열린 정원은 수확량이 감소하고 구매해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장 준비 과정처럼 느껴지고 자체 제품군이 있으며 자체 유튜브 튜토리얼과 열정적인 실천과 커뮤니티까지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로터리 경궁이 로토틸러입니다. 매년 봄 로터리 경궁이가 밭으로 들어갑니다. 흙은 미세한 회색 입자로 부서집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정원사는 만족스럽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땅이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구분대의 21년간의 연구 결과가 나올 때 그 한 번의 경운 작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입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농사철 목록에 땅을 팔 때를 결코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라고 썼습니다. 경작하다 works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 아밧입니다. 이는 파헤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며 충실한 보살핌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은 동일한 어휘로 원래의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바드 아바드와 샤마르 샤말, 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된 땅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명령을 나타내는 두 동사는 모두 관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땅을 파라는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풍요롭고 생산적인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바드가 정원색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파괴가 아니라 섬김, 표면에 대한 보충, 깊은 곳의 보호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해냈습니다. 전도서 3장 1, 2절, 솔로몬의 유명한 때에 관한 목록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엇이 빠져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흙을 뒤집을 때, 로터리 경운기를 돌릴 때, 토양층을 뒤바꿀 때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농사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 속에 토양을 뒤집는 일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농부는 이미 있는 것에 심습니다. 수확할 때 거두어 드립니다.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이 표면 아래에 구축하신 시스템을 해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장 많이 경운한 밭을 찾으십시오. 모종삽을 가져와 6인치 깊이로 똑바로 밀어 넣으십시오. 4인치에서 6인치 깊이 사이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거의 틀림없이 느슨해진 상단 2인치보다 더 단단하고 조밀하며 압축된 옅은 회갈색에 다져진 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반층, 틸락의 판옌으로 매년 연간 경운 깊이 바로 아래에 형성되는 압축층입니다. 물이 이 층을 통과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뿌리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운기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경운기는 자신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압축층을 손가락으로 뚫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더 어둡고 더 살아있으며 덜 파헤쳐져 있습니다. 경운기가 한 번도 닿지 않았다면 토양 단면 전체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밀봉된 정원이 모든 깊이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11분대에서는 여러분의 토양에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온전히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음 수확 때 한 가지만 다르게 함으로써 단 한 시즌 만에 무엇을 재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3가지 구체적인 측정법, 즉 완벽한 물리적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 땅의 이익은 밭을 가꾸는 왕에게 돌아가느니라. 가꾸는 밭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어 구절은 사데 네바드, 사데 네바로 문자 그대로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으며 함께 일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창조된 세계를 관찰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숲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뿌리에 도구를 대지 않았는데도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어온 고대 올리브 나무 숲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파헤치거나 수원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강하며 생산적인 밀봉된 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시스템은 항상 구축됩니다. 훼손된 시스템은 항상 쇠퇴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 관찰에 수치를 부여했습니다. 토양 생물학 및 비옥도 Biology and Fertility of Soils. 저널에 발표된 21년간의 연구는 농부가 땅 파기를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을 측정했습니다. 20년 동안 토양을 훼손하지 않고 표면에만 영양분을 공급한 결과 최소 경운 구역은 매 시즌 흙을 뒤집은 구역보다 토양 유기탄소가 43% 더 많았습니다. 동일한 투입량, 동일한 날씨, 동일한 작물 조건에서 비옥도가 43% 더 높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한 그룹의 밭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4절을 데이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대로 남겨진 땅은 더 풍요롭게 남습니다. 매년 봄마다 뒤집히는 땅은 수년에 걸쳐 쌓아온 저축을 탕진해버립니다. 여기에 그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 지점에서 솔로몬의 잠긴 정원은 철학 그 이상이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토양의 표면 아래에는 곰팡이 네트워크, 즉 균은 균사, 미코리졸 히파인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밭에 있는 모든 식물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 실을 통해 식물들은 가뭄 때 물을 공유합니다. 인겨, 영양분을 부족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해충이나 병원균이 나타나면 재배구역 전체에 면역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구상 모든 육상 식물의 90% 이상을 연결합니다. 닿는 모든 뿌리의 영양분 및 수분 흡수 표면적을 400배나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포대나 병으로도 살 수 없는 글로말린, 기로마린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여 토양 입자들을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모든 정원사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하는 느슨하고 부슬부슬한 살아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글로말린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토양 속 훼손되지 않은 균극륜에 의해서만 생성됩니다. 그리고 25년간의 현장 시험을 종합한 2024년의 연구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기존의 경운 방식은 단 한 번의 작업으로 토양 내 유익한 균흥균의 다양성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단 한 번의 작업으로 네트워크의 4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긴 정원은 균은 정원이었습니다. 자물쇠가 보호한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식물만이 아니라 표면 위 모든 것에 영향을 공급하는 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였습니다. 8분대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3단계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번에는 모종삽과 흰천을 가져가십시오. 가장 활발하게 가꾸는 밭, 즉 가장 열심히 일한 밭으로 가십시오.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12인치인 1세제곱피트의 흙을 파내십시오. 그것을 흰천 위에 쏟아붓고 지렁이에 수를 세어보십시오. 지렁이가 10마리 이상이면 토양이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5, 9마리면 중간 정도의 활동성을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5마리 미만이면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입니다. 0마리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샘플에 있는 모든 지렁이는 주변 토양보다 영양 밀도가 2배나 높은 분변토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모든 지렁이는 터널을 파서 어떤 로터리 경운기도 복제할 수 없고 어떤 토양 계량제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배수로, 통기통로, 수분 보유 공간을 만듭니다. 영국 서머시스의 농부 찰스, 다우딩, 시너츠 찰스 다우딩은 12년 동안 동일한 토양 유형, 동일한 퇴비 투입량, 동일한 작물로 2개의 밭을 나란히 운영해 왔습니다. 한 밭은 매년 땅을 팠고 다른 한 밭은 한 번도 파지 않았습니다. 12년 후 땅을 판 밭의 토양은 탄소 함량이 14%로 측정되었습니다. 무경운 밭의 토양은 탄소 함량이 18%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무경운 밭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괴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무경운 노딕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간 나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물학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물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우딩은 자신의 토양을 관찰하여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은 창조물을 관찰하여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완벽한 3단계 무경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말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번역된 간 나올입니다. 1단계, 깊은 곳이 아닌 표면에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주방 쓰레기와 정원 폐기물로 만들거나 원예 센터에서 구입한 완성된 퇴비를 1인치 두께로 모든 밭의 표면에 골고루 펴 바르십시오. 섞지 마십시오. 뒤집지 마십시오. 표면에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표면의 1인치로는 도저히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솔로몬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토양 생물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퇴비를 자신들이 서식하는 층으로 가져가서 필요한 깊이의 토양 단면에 섞어 넣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 이 시스템을 설계하신 이래로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표면에 보충해주고 그들이 일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땅의 일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2단계 모든 뿌리를 남겨두십시오. 다음 수확대 식물을 땅에서 뽑아내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칼이나 정원용 가위로 토양 표면 높이에서 자르십시오. 뿌리는 땅 속에 남겨두십시오. 그 뿌리는 다음 몇 주 동안 분해되면서 지렁이를 위한 터널,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리고 지난 수확 이후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균형윤의 식량원이 됩니다. 분해되는 뿌리가 남긴 뿌리 통로는 솔로몬의 잠긴 정원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확기에 파괴하는 것만 멈추면 자동으로 구축됩니다. 이것이 제가 1분대에서 언급했던 대부분의 정원사가 반대로 하고 있는 수확 관행입니다. 뿌리째 식물 전체를 뽑아내는 것은 성장기 내내 구축된 터널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토양 표면에서 자르면 그것이 보존됩니다. 동일한 작물을 수확하지만 생물학적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3단계 계절 사이의 표면을 밀봉하십시오. 매 성장기가 끝날 때마다 모든 밭을 2, 3인치 두께의 칩, 잘게 무순 잎, 우드칩 또는 자른 작물 잔여물로 덮으십시오. 표면을 완전히 덮으십시오. 겨울비, 토양 압축 또는 잡초, 침입에 맨흙이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봉인입니다. 겨울을 지나 봄까지 유지되는 덮인 정원, 간나올입니다. 표면은 밀봉되고 깊은 곳은 보호되며 네트워크는 추운 달 내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합니다. 3단계, 표면에 1인치의 퇴비 덮기, 수확할 때마다 뿌리 남겨두기, 시즌이 끝날 때 표면 밀봉하기, 매년 경운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총 노동력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은 덜 일하고 토양은 더 많이 일합니다. 3분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습관, 가장 준비 과정처럼 느껴지는 습관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기 그것이 초래하는 손실에 대한 전체 수치가 있습니다. 21년간의 토양 생물학 및 비옥도 연구만이 유일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30년 시험 결과에 따르면 무경운 밭은 15년 연속 유지된 이후부터 경운 시스템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확량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경운 관리로 얻은 토양 유기물은 단 한 번의 경운 작업으로 쉽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운 작업, 로터리 경운기와 함께한 어느 오후, 20년 동안 복리로 쌓인 생물학적 저축, 실 한 가닥 한 가닥 재건된 균은 네트워크, 한 마리 한 마리 회복된 지렁이 개체수, 1g씩 축적된 토양 탄소가 단 한 번의 작업으로 무너집니다. 로터리 경운기는 토양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1년째는 파괴된 유기물에서 가용 영양분이 폭발적으로 방출됩니다. 식물은 빠르게 푸르러집니다. 정원사는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5년 차가 되면 매 시즌 더 많은 투입이 필요한 창백하고 다져진 잡초투성이의 토양이 됩니다. 10년 차가 되면 무엇이든 생산하기 위해 화학 물질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바드가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잠언 12장 11절에서 명명한 무가치한 추구이며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정원사가 따르는 길입니다. 무경운 시스템은 이러한 의존성을 역전시킵니다. 1년째는 수확량이 경운할 때와 거의 같습니다. 2년째는 이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5년째는 토양 탄소가 20%더 높아집니다. 21년째는 43%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생물 군집이 점점 더 자립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노동력은 매년 줄어듭니다. 솔로몬에 잠긴 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구들이 방해해왔던 일을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일을 요구했습니다. 6분대에서 저는 여러분의 토양에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온전히 남아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3가지 구체적인 측정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정법, 지렁이 수 세기. 여러분은 9분대에서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1세제곱피트당 8마리 이상의 지렁이는
건강한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5마리 미만은 경반층이 개체수를 붕괴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선입니다. 두 번째 측정법 리본 테스트. 밭에서 촉촉한 흙을 한 줌 주십시오. 엄지와 검지 사이로 눌러 리본 모양을 만드십시오. 비옥하고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토양은 부서지기 전까지 1철 2인치의 리본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말린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균응률만이 생성하는 단백질이 토양 입자들을 물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부서지는 토양에는 글로말린이 없습니다. 글로말린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균은 네트워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균은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은 아직 솔로몬에 잠긴 정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측정법, 6인치 깊이의 냄새. 가장 많이 경운한 밭에 모종삽을 6인치 깊이로 밀어 넣으십시오. 그 깊이의 흙을 꺼내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6인치 깊이에서 신선하고 풍부한 흙 냄새가 난다면 경반층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중립적이거나 밋밋한 냄새가 난다면 파괴가 그 깊이까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토양 단면이 이미 얼마나 재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닥에 도달하려면 무경운 시즌을 몇 번이나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정법, 10분의 시간. 여러분의 토양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솔로몬의 3단계 시스템이 매 시즌 무엇을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이번 주말 비용 0원. 밭 하나에 1인치 두께의 퇴비를 표면에 펴 바르고 파묻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이번 주말 그 밭에서 다음 수확을 할 때 모든 식물을 토양 표면 높이에서 자릅니다. 뿌리는 남겨둡니다. 신선하고 얇은 퇴비층으로 덮습니다. 다음 이어짓기 작물을 퇴비 표면에 직접 심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밭 전체를 2-3인치 두께의 짚이나 잘게 무순 잎으로 완전히 덮습니다. 밀봉하십시오. 봄이 올 때까지 밀봉된 채로 두십시오. 총 비용은 주방 쓰레기로 이미 만들고 있는 퇴비와 이미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뿐입니다. 소요 시간은 초기 퇴비층을 까는데 30분, 수확할 때마다 10분입니다. 매년 경운하는 것보다 적게 들며 절대 더 들지 않습니다. 2단계 완전한 전환 두 번째 시즌. 모든 밭을 영구적인 무경운 밭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밭은 기존 토양 위에 골판지를 직접 깔고 흠뻑 적신 다음 그 위에 16인치의 퇴비를 덮습니다. 시작할 때조차 땅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골판지는 기존 잡초를 질식시키고 첫 시즌 내에 분해되어 아래층에 유기물을 더해줍니다. 밭 사이에 영구적인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에는 우드칩이나 짚을 깔고 재배 구역은 절대 밟지 않습니다. 발걸음은 경운기와 마찬가지로 균은 네트워크를 압축시킵니다. 영구적인 통로는 재배 구역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3단계 솔로몬의 완전한 시스템 2년차 및 그 이후 자르고 덮기 chop and drop 관행을 추가합니다. 수확할 때마다 모든 식물 잔여물을 2-3인치 크기로 잘라 퇴비층 위에 멀칭으로 남겨둡니다. 여러분의 토양에서 자란 식물 물질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갑니다. 탄소를 추가하고 생태계에 영양을 공급하며 동시에 잡초를 억제하는 폐쇄형 순환입니다. 이랑 사이에 살아있는 멀칭으로 화이트 클로버를 추가합니다. 화이트 클로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뿌리 구역에 직접 공급합니다. 성장기 사이사이에 균은 네트워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100제곱피트를 덮기에 충분한 씨앗 비용이 $10 미만이며 첫 파종 후에는 무기한으로 자연 발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아가 4장에서 묘사한 밀봉되고 층을 이루며 보호받고 스스로 영양을 공급하는 정원, 완벽한 갓 나울입니다. 희귀하고 귀중하며 값비싼 과일인 매개들을 생산하는 정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추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파괴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경운 첫 해에는 때때로 경운을 했던 마지막 해보다 상태가 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파괴된 유기물에서 발생했던 일시적인 비옥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균은망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개체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 과정입니다. 2년차의 풍요로움은 1년차에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솔로몬의 다친 동산은 첫 시즌에 가장 희귀한 향유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무경운 밭 위를 절대 걷지 마십시오. 발걸음으로 인한 압박은 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는 표면 구조를 파괴합니다. 영구적인 통로를 사용하십시오. 통로로만 걸어 다니십시오. 밭은 보호받는 땅입니다. 샤마르 샤마라는 경운기뿐만 아니라 발걸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셋째, 처음 2시즌 동안은 완전히 숙성된 자가 퇴비나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출처의 퇴비만 사용하십시오. 외부 퇴비에 있는 잡초 씨앗은 발화 후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무경운 밭에서 더 성공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퇴비를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숙성시키십시오. 3일 연속 130도 화씨 이상의 고온 퇴비화는 잡초 씨앗을 죽입니다. 저온 퇴비화는 표면에 안전하게 사용하기까지 최소 6시일 2개월이 필요합니다. 현대적인 방식은 매년 봄 로터리 경운기를 사용하여 8월이 되면 흙이 회색빛으로 단단해지고 생물학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운 작업으로 균은망의 40%가 파괴됩니다. 1년째는 거짓된 비옥함을 보이지만 5년째는 수확량이 감소하고 10년째는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되며 매년 밭을 준비하는 의식이 이전 시즌에 축적된 생물학적 저축을 모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해마다 척박해지는 토양을 위해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투입물, 더 많은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방식은 표면에 1인치의 퇴비를 덮고 수확할 때마다 뿌리를 남겨두며 겨울을 위해 표면을 덮어두어 땅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매년 더 비옥해지고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복리로 증식하며 43%더 많은 탄소, 400배 확장된 뿌리 흡수 면적, 살아있는 지렁이 터널, 글로말린으로 결합된 입단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파헤치기를 멈춘 닫힌 동산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라납니다. 전도서 1장 4절은 신학자들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딛고 선 땅에 부여하신 영속성과 싸우느라 매년 봄마다 지쳐가는 정원사들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땅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성경에 근거하고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마다 복리로 늘어나는 진정한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정원을 가꾸고 싶다면 이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정원을 가꾼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밭을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두어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봄마다 밭의 경운기를 돌리면서 왜 흙이 해마다 더 단단해지고 창백해지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 해답은 전도서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돈이 들지 않으며 이번 주말 다시는 파헤치지 않을 땅 표면에 1인치의 퇴비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숲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뿌리에 도구를 대지 않아도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고대 올리브 숲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파헤치지 않았기에 맑고 힘차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닫힌 샘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창조물 속에서 그가 바라본 모든 곳에서 그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남겨진 것은 더 비옥하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그고 덮고 보호하며 표면에서 양분을 공급하고 깊은 곳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고대 근동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가장 희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흙 속에서는 균근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렁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거나 필요한 표면 덮개를 제공해주면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균사가 최대 밀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방해받지 않고 유지되는 순간 글로말린이 생성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저축 계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1인치의 퇴비, 수확시 남겨둔 뿌리, 겨울을 위해 덮어둔 표면만 있다면 땅은 솔로몬이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게 본래 설계된 대로 유지되고 복리로 증식하며 20년 연속으로 같은 땅에서 당신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발밑의 흙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사회가 묻어버리려 했던 고대의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경작해 나갑시다. 지구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